오라클 데이터베이스 기초과정 14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테이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기본적으로 테이블 생성, 테이블 변경, 그리고 테이블 제거 작업을 어떻게 하는지 배워볼 것입니다. 그리고 각 작업들의 옵션들이 있는데 이 옵션들의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겠고요. 그리고 로우 체이닝과 로우 마이그레이션이 있는데 이것들의 의미는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왜 발생되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실제 테이블을 한번 생성해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새로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 볼 텐데요. 이 테이블은 어떤 테이블이냐면은 EMP 테이블, 즉 사원 테이블과 관련된 그 해당 사원의 가족상을 저장하게 될 그런 테이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테이블 이름은 emp_family라고 정하고요. 기본 문장을 살펴보면 create table, 그리고 테이블 이름을 주시고요. 그리고 컬럼들을 쭉 기술합니다. 해당 테이블의 컬럼들을 쭉 기술하는 거죠. 그리고 컬럼을 기술하실 때는 컬럼 이름, 그리고 해당 컬럼의 데이터 타입, 어떤 데이터가 이 컬럼에 들어간다. 그래서 넘버 타입으로 4자리를 잡았습니다. 지금 EMP 테이블에도 EMP&O가 넘버 타입으로 4자리가 잡혀 있죠. 그래서 넘버 타입으로 4자리를 잡았고요. 그리고 해당 컬럼에 널을 허용하겠느냐, 허용하지 않겠느냐를 지정합니다. 난널이라는 의미는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패밀리 네임은 캐릭터 타입이니까 바캐릭터 2 10자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캐릭터 타입과 바캐릭터 타입의 차이점은 맨 처음에 우리가 앞에서 데이터 타입을 다룰 때 설명드렸었죠. 캐릭터 타입은 고정 길이 문자열, 바캐릭터 타입은 가변 길이 문자열을 지정한다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길이가 일정하지 않은 그런 문자 타입의 데이터 타입은 바캐릭터 2로 잡는 것이 좋죠. 그리고 릴레이션, 관계, 사원과의 관계는 무엇이냐. 그래서 바캐릭터 2로 잡았습니다. 여기는 데이터는 부모, 형제, 이런 데이터들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생년월일, birthday가 들어갑니다. 날짜 타입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갑니다. 나이. 그리고 constraint 절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이 테이블의 프라이머리 키를 지정하는 constraint 문장이죠. 그래서 프라이머리 키를 지정하는데 프라이머리 키의 이름이 emp_family_pk라는 이름이고요. 그리고 그 프라이머리 키는 어떤 컬럼들로 구성됐냐 하면은 emp&O와 farmname이라는 컬럼으로 구성되어진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테이블의 프라이머리 키가 이렇게 두 개로 구성된 이유는 사원 테이블 emp&O 사원 번호 칼럼으로만 지정하게 되면은 해당 사원이 여러 명의 가족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가족의 이름으로도 같이 프라이머리 키를 잡았습니다. 물론 동명이인은 없다는 그런 가정 하에서 이렇게 잡은 거죠. 그래서 이 문장을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미리 준비한 문장을 실행을 해 보면요. 이렇게 emp_family라는 테이블이 생성되어져 있고요. 우리가 지정한 구조로 생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age 컬럼은 난널로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난널로 표현되지 않는 거죠. 이렇게 한번 생성된 테이블이 변경이 없이 계속 사용하면 좋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테이블을 변경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 alter 테이블 명령을 사용해서 기존에 있던 테이블을 변경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기존에 우리가 방금 만들었던 emp_family 테이블에 컬럼을 하나 추가하는 그런 문장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원래는 이런 구조로 emp_family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어느 순간부터 가족상에 있는 가족들의 직업을 관리하고자 한다라고 요구사항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alter 테이블 명령으로 해당 테이블을 바꾸겠습니다. 컬럼을 추가할 때는 add
라는 키워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컬럼을 추가하고자 하는 컬럼의 이름을 쓰시고요. 잡을 추가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 타입은 바캐렉터 true로 하고 랭스를 30바이트로 하겠습니다. 예, 에러 없이 실행이 됐고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방금 추가한 잡이라는 컬럼이 추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런데 기존에 있는 컬럼, 이 잡이라는 컬럼을 다시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30바이트로 잡혔는데 이것을 40바이트로 바꾸고 그리고 낱널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컬럼이기 때문에 add가 아니고요. modify가 되겠습니다. 잡이라는 컬럼을 바캐렉터2에 40바이트로 잡아라. 그리고 낱널로 지정하겠다는 것이죠. 예, 이렇게 우리가 잡이라는 컬럼을 변경한 내용이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떤 테이블을 변경하고 컬럼에 있는 어떤 설정들을 변경하고 하는 것은 제약 조건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바캐렉터2로 40바이트가 잡혔는데 실제 데이터도 40바이트짜리가 뭐 들어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컬럼을 30바이트로 줄일 수 있을까요? 줄이지 못하죠. 이미 40바이트짜리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줄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문자 타입의 컬럼을 숫자 타입으로 바꾸는 것도 불가능하겠죠. 가나다라 뭐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있는데 그것을 숫자 타입으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해보면 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은 대부분의 경우는 이렇게 컬럼이나 이런 데이터 타입을 바꿀 때 안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테이블 제거입니다.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테이블이 있다. 그래서 그 테이블을 제거하고자 할 때는 바로 드롭 테이블이라는 커맨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문장 자체는 굉장히 단순하죠. 그래서 드롭 테이블 하시고요. 해당 테이블을 기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캐스케이드 컨스트레인트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것은 무엇과 관련된 걸까요? 예, 바로 포린 키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EMP 테이블이 하나 있는데요. EMP 그리고 EMP 테이블을 참조하고 있는 EMP 패밀리라는 테이블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우리가 EMP 패밀리 만들 때 포린 키를 지정을 하지는 않았지만 지정을 했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릴레이션이 이런 식으로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당연히 이 사원 가족사항은 사원 데이터가 기본적으로 있어야지만 들어올 수가 있게끔 그렇게 설계가 돼야겠죠. 그래서 사원이 실제 스캇, 데이빗 이런 사원들이 있고 그 사원들의 가족사항들이 쭉 저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EMP 테이블을 드랍을 하겠다 라고 하면은 이게 드롭이 될까요? 당연히 되지 않습니다. 이 테이블만 드롭이 되면 여기 있는 데이터는 참조 무결성이 깨지게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오라클은 그런 경우에 해당 테이블을 드롭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을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 테이블을 참조하고 있는 다른 테이블이 있으니까 드롭을 못한다. 이런 에러 메시지가 나오면서 드랍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지워야겠다 할 때는 캐스케이드 컨스트레인트라는 절을 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포린 키도 다 함께 삭제가 되면서 해당 테이블을 드랍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사용하지 않는 컬럼들만 제거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라클 8i 이전에는 테이블에서 어떤 특정 컬럼만 드랍하는 것이 지원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는 것은 오라클 8i 이후 버전부터만 지원이 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 오라클 8i 이전에는 만약에 특정 테이블에 필요 없는 컬럼이 발생했다. 그러면 그냥 사용하지는 않지만 그대로 두고 계속 그 테이블을 사용하든가 아니면 해당 테이블의 데이터를 다 백업을 받아놨다가 그 테이블을 드랍하고 그 컬럼을 뺀 다음에 다시 생성해서 데이터를 다시 로드하는 이런 방식을 취해야 됐었죠. 하지만 8i부터는 alter 테이블 명령으로 컬럼을 드랍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EMP 패밀리 테이블을 Alt 테이블 명령으로 변경을 하는데 드랍 컬럼이라는 키워드를 써서 이 age라는 컬럼을 제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EMP 언더바 패밀리에 age라는 컬럼이 있는데 뭐 생각해 보니까 이 나이 컬럼은 여기 생년월일로 계산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라는 경우가 뭐 발생한 거죠. 그래서 Alt 테이블 EMP 언더바 패밀리 하고요. 드랍 컬럼이라는 키워드를 쓰시는 거죠. 그리고 드랍하고자 하는 컬럼을 기술을 하시면 되겠죠. 예, 이렇게 컬럼을 드랍하고 보시면 해당 컬럼만 드랍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렇게 컬럼이 드랍되면 그 컬럼은 지금부터 사용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컬럼을 드랍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렇게 alter table set unused column 이라는 키워드를 써서 컬럼을 사용하지 않게끔 세팅하는 그런 명령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잡이라는 컬럼을 unused 시켜보겠습니다. set unused column job. 예. 예, 나타나지 않죠. 더 이상 이 잡이라는 컬럼도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드랍 컬럼과 set unused 컬럼의 차이점은 뭘까요? 차이점은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데요. 이 드랍 컬럼이라는 명령은 실제 물리적으로 해당 컬럼을 드랍합니다. 물론 그 컬럼에 있던 데이터도 함께 제거가 되는 거죠. 그런데 set unused 컬럼은 실제 물리적으로 그 컬럼에 있는 데이터를 삭제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사용자한테 더 이상 이 컬럼을 사용하지 못하게끔 마킹만 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실제로 그 unused로 마킹해놨던 컬럼을 물리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 다음에 이런 명령을 써서 alter 테이블 이름 drop unused columns라는 명령을 써서 실제 unused로 마킹된 컬럼들을 제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굳이 밑에 있는 방법으로 unused로 마킹했다가 다시 그 unused 된 컬럼을 물리적으로 지워야 되는 이런 경우는 이런 일을 왜 이렇게 처리를 할까요?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작업이 데이터베이스에서 굉장히 트랜잭션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어떤 드랍 컬럼이라는 명령을 써서 그 컬럼을 지운다. 그럼 실제 물리적으로 데이터를 지워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에 오버헤드가 발생합니다. 어떤 부하를 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set unused 컬럼은 그런 부하를 전혀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사용하지 않게끔 set unused 컬럼 해놓고 나중에 데이터베이스에 트랜잭션이 없고 별로 사용량이 적을 때 그럴 때 일괄적으로 unused로 마킹해놨던 모든 컬럼을 여기 보시면 컬럼스 복수형인 것을 여러분들이 유념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unused로 마킹된 모든 컬럼을 한꺼번에 이렇게 드랍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드랍 컬럼과 set unused 컬럼의 차이점은 아주 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로우 체이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로우 체이닝과 다음에 배울 로우 마이그레이션은 데이터베이스의 IO 퍼포먼스를 떨어뜨리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먼저 로우 체이닝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이어서 로우 마이그레이션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블럭이 뭐 하나 있어요. 뭐 2K짜리가 됐든 4K짜리가 됐든 하나 블럭이 있습니다. 이 블럭에는 데이터가 계속 인서트가 되겠죠. 데이터가 인서트가 되면서 이 블럭을 점점 사용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데이터가 인서트가 됐는데 데이터는 인서트만 되는 게 아니고 업데이트나 딜리트나 뭐 이런 오퍼레이션도 발생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블럭이 다 쓰여진 데이터베이스 블럭이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요 맨 마지막에 기록된 요 블럭이 사이즈가 늘어났어요. 어떤 경우에 사이즈가 늘어날 수 있죠? 예를 들면은 원래는 주소가 한 10바이트 정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사를 가면서 물리적으로 주소가 늘어났어요. 한 30바이트로 늘어났다. 그러면은 그 20바이트만큼의 데이터를 저장할 공간이 필요하겠죠. 예, 요만했던 데이터가 이렇게 커졌는데 그러면 그 20바이트만큼의 요만큼의 데이터는 어디다 저장할까요? 이 블럭이 다 쓰여졌는데. 예, 이런 경우에는 일단 빈 블럭이 하나 더 필요하겠죠. 빈 블럭이. 그리고 이렇게 커진 요 블럭을 나눕니다. 그래서 원래 사이즈만큼인 10바이트만큼은 여기에 저장이 되고 나머지 20바이트만큼은 다시 빈 블럭에 저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의 로가 두 개의 블럭에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서 그리고 연결이 되게끔 저장된 그런 형태를 우리가 로우 체이닝이 발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로우 체이닝이 왜 I/O 퍼포먼스를 떨어뜨리느냐? 여러분들이 제가 앞에서도 누차 이야기를 했는데 오라클의 기본 I/O 단위는 뭐라 그랬죠? 로우라고 했습니까? 바이트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오라클의 기본 I/O 단위는 블락이죠, 블락. 즉, 내가 요만큼의 로우를 셀렉트로 요만큼의 로우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그 로우가 들어있는 해당 블락을 한 번에 읽어드린다 이겁니다. 이 데이터가 필요하도 마찬가지로 이 블락 전체를 읽어드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 노랗게 표시된 요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런데 하필 그 데이터가 그 로가 체이닝이 일어난 로다. 즉 다른 블럭에 걸쳐서 저장되어 있는 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 온전한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는 이 첫 번째 블럭과 두 번째 블럭을 같이 로드를 해서 이 원하는 데이터를 뽑아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 건의 데이터를 조회하기 위해서 두 개의 블럭을 I/O 해야 되는 그런 비효율이 발생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로우 체이닝을 줄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번에는 로우 마이그레이션인데요. 이 로우 마이그레이션은 앞에서 설명드린 로우 체이닝의 그런 비효율, 하나의 데이터를 로드하기 위해서 여러 블럭을 읽을 수도 있는 그런 비효율을 없애기 위해서 조금 더 로우 체이닝보다는 조금 더 진보된 형태의 그런 처리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데이터가 이렇게 업데이트를 통해서 데이터 사이즈가 늘어났어요. 마찬가지로 빈 블락이 하나 필요하죠. 빈 블락이. 그런데 이 로우 마이그레이션은 이런 로우 체이닝과 크게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원래 있던 데이터보다 데이터량이 늘어나서 더 이상 이 블럭에 데이터를 저장할 수 없다. 그러면 이 블럭에 있었던 이렇게 커진 데이터를 여기는 지금 저장할 수가 없으니까 아예 전체를 다 다른 빈 블럭에 저장을 시켜버립니다. 로우 체이닝은 일부분만, 요 부분은 여기에, 요 부분은 여기에 이렇게 뒀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개의 블럭을 I/O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효율을 없애기 위해서 로우 마이그레이션을 시켜버리는, 즉 해당 로우, 여기 있던 로우를 이만해졌으니까 그 로우를 다른 블럭으로 이사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너는 여기 더 이상 살 집이 못 된다. 집이 조그마하니까 다른 큰 집으로 이사를 가라 하고 이 블럭을 이렇게 비워버립니다. 요만큼이 빈 공간으로 남는 거죠. 그래서 이 로우 마이그레이션은 로우 체이닝처럼 여러 블럭에 걸쳐서 로우를 저장하지 않기 때문에 I/O 효율을 떨어뜨리지는 않지만 단지 어떤 단점이 있습니까? 이렇게 빈집이 많이 생기겠죠. 빈집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공간 사용의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 로우 체이닝과 로우 마이그레이션은 가급적이면 발생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간 활용도도 높이고 그리고 어떤 I/O의 퍼포먼스도 높이기 위해서 이런 공간 활용도에 관련된 파라미터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테이블을 생성할 때 그것이 바로 PCT free 그리고 PCT used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PCT 풀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이고 로우 마이그레이션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테이블을 생성하실 때 이 PCT 풀이 값을 지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하나의 블럭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이 PCT 풀이 20의 의미는 이 블록 전체 사이즈 중에서 20%는 업데이트가 발생해서 해당 데이터 사이즈가 증가하는 것에 대비해서 미리 예약을 해놓는 공간을 나타냅니다. 즉, 아까 로우 마이그레이션, 로우 체이닝 설명드릴 때 두 개의 블락이 있었고요. 맨 마지막 블락이 요만했던 블락이 이렇게 사이즈가 커졌어요. 그런 경우에 요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가서 로우 마이그레이션이 발생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공간 활용도가 블럭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되고 로우 체이닝 같은 경우에는 IO 퍼포먼스를 떨어뜨리고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블럭에서 미리 이런 업데이트 오퍼레이션이 발생해서 데이터 양 사이즈가 증가되는 것에 대비한 미리 사용 가능한 공간을 할당해 놓자 이겁니다. 그래서 요만했던 로우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이즈가 커졌다. 그러면 요 부분만큼은 다른 블럭에 마이그레이션 되는 게 아니고 바로 여기에 빈 공간에 예약해 놓은 공간에 이렇게 저장이 되면 마이그레이션이 발생하지 않겠죠. 이런 목적으로 이런 PCT 프리 값을 지정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PCT 프리 값을 높게 하면은 이 값을 높게 하면은 로우 체이닝 그리고 로우 마이그레이션은 당연히 감소를 시킬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만큼 공간에 대해서는 즉 블락의 20%에 대해서는 신규 로우가 여기에 추가적으로 들어올 수는 없기 때문에 블락 공간의 활용도가 낮아집니다. 즉 80% 공간만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디폴트 값은 이 PCT프리의 디폴트 값은 10입니다. 그래서 10% 공간을 예약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업데이트 오퍼레이션이 많이 발생되는 테이블이다. 그런 테이블에는 PCT프리 값을 좀 높게 지정을 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이 PCT프리 값을 기본적으로 업데이트 오퍼레이션을 위한 공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자, 다음은 PCT USED예요. 이 PCT USED도 마찬가지로 어떤 퍼센티지를 나타내는 값인데요. 이런 경우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데이터가 PCT프리 20을 해놨죠. 그럼 총 80%만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데이터가 여기까지 꽉 80% 꽉 차게 기록이 돼 있다가 딜리트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 한 블럭이 요만큼이 딜리트가 쭉 됐어요. 그러면 다시 이 블럭은 어떤 데이터가 추가적으로 들어올 수가 있겠죠. 인서트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인서트가 다시 쭉 됐어요. 근데 그 데이터가 또 지워졌어요. 그러면은 또 인서트가 될 수 있죠. 그럼 또 인서트를 했어요. 그럼 이제 못 들어오죠. 그러고 있다가 또 삭제가 되면은 또 인서트가 돼요. 그래서 요 경계선에서 데이터가 몇 번 인서트 됐다, 딜리트 됐다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오라클이 데이터베이스가 이 빈 공간을 사용 가능한 공간을 프리리스트라는 리스트 형태의 자료 구조에 관리를 하는데 그런 코스트가 많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런 프리리스트를 관리하는 코스트가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라클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냐 하면은 이 PCT USED라는 값을 세팅합니다. 그래서 이 PCT USED 40의 의미는 공간 블럭의 공간 활용도가 40% 이하로 떨어질 때 비로소 그 블락을 사용 가능한 블락으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사 여기서 데이터가 삭제가 됐다 하더라도 이 블락은 사용 가능한 블락이 아니에요. 다시 또 그 밑에 있는 데이터들도 또 삭제가 되고 또 삭제가 돼서 이 블락에 사용한 퍼센티지가 40이 됐을 때 그대로 떨어졌을 때 비로소 이 블락을 사용 가능한 블락으로 다시 등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만큼의 인서트가 다시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겨울철에 보일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일러를 예를 들어서 설정 온도를 23도에 맞춰 놓게 되면은 이 보일러가 23도가 될 때까지는 쭉 올라가죠.
쭉 올라가죠. 돌다가 그리고 멈추죠. 여기서 더 이상 작동을 안 합니다. 그러다가 온도가 22.9도가 됐어요. 그럼 보일러가 돕니까? 22도가 돼도 돌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21도도 거의 돌지 않죠. 그래서 약 20도 정도가 됐을 때, 20도 정도로 떨어졌을 때 다시 돌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렇게 0.1도 차이로 보일러가 돌았다 안 돌았다 돌았다 안 돌았다 한다면 굉장히 오버헤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거랑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 PCT 유스트 값도. 그래서 이 한계치, 이 블락 사용량이 40% 이하로 떨어졌을 때 비로소 이 블락을 다시 사용 가능한 블락으로 만들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일러 작동 원리를 생각하십시오. 예,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으로 테이블을 생성하는 온전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본다면 지금 보시는 이런 형태의 문장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테이블 생성해 볼 때 문장은 여기까지만 기술을 해서 사용을 했던 거고요. 지금 추가된 걸 보니까 테이블 스페이스를 지정을 했죠. 그리고 PCT 프리와 PCT 유스트 값도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토리지 파라미터들도 쭉 기술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만 작성을 해서 실행을 하게 되면은 테이블 스페이스는 어디로 지정이 됩니까? 즉 이 테이블이 어느 테이블 스페이스에 생성이 되는 거죠? 예, 바로 시스템 테이블 스페이스에 지정이 되는 거죠. 디폴트로. 그리고 PCT 프리 값은 디폴트로 10이 먹었을 거고요. 그리고 PCT 유스트 값은 디폴트가 40 값이 먹었을 겁니다. 그리고 스토리지 파라미터도 지정을 안 했었으니까 시스템 테이블 스페이스의 디폴트 스토리지 값으로 다 먹었을 거라 이거죠. 그런데 그렇게 생성을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테이블 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테이블마다 각 특징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테이블은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씩 들어오고 어떤 테이블은 데이터가 한번 들어가면은 더 이상 크게 데이터량이 증가되지 않는다라든가 어떤 테이블은 업데이트가 많이 발생할 거고 어떤 테이블은 셀렉트가 많이 발생할 거고 이런 테이블마다 고유한 각각의 특징들이 있는데 그냥 여기까지만 생성을 해서 작성을 하게 되면 모든 테이블이 그냥 일괄적으로 똑같은 모양으로 생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 테이블 스페이스에 넣겠다. EMP 패밀리 테이블을 테스트 언더바 데이터, 우리 예전에 만들었던 테스트 언더바 데이터 테이블 스페이스에 생성을 하겠다. 그리고 PCT 프리는 한 10이면 충분할 것 같고 PCT 유스트는 50으로 지정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토리지 파라미터도 디폴트 테이블 스페이스에 있는 디폴트 스토리지 파라미터를 쓰는 것이 아니고 이 테이블에 나름대로의 스토리지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런 파라미터들을 쓰겠다. 이런 것들은 전 시간에 설명을 드렸었죠. 이니셜은 1메가, 넥스트 1메가, 미니 익스텐션 1메가, 맥스 익스텐션은 언리미티드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문장을 한번 시행을 해 보겠습니다. 예, 미리 준비한 문장을 시행을 해보면 그 전에 기존에 있는 테이블이니까 테이블을 일단은 드랍을 해야겠죠. 네, 일단 드랍을 하고 이 문장을 시행을 해보면 실행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테이블은 당연히 시스템 테이블 스페이스가 아닌 테스트 언더바 데이터 테이블 스페이스에 이런 형태로 생성이 되었을 것입니다.